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가 한 건도 없는 의원이 10명이나 된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봤더니 강원도의회가 전국 꼴찌였습니다. 전체 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회도 있었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 의원 44명, 비례대표 5명으로 출범한 11대 강원도의회. 1년이 지나 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을 살폈더니 49명 가운데 10명이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원의 20%에 달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비교해봤습니다. 대표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인 곳은 강원과 경남, 경기도 의회 3곳뿐. 나머지 14곳은 1명에서 2명, 많아야 4명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의회는 대표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원 1명당 대표 조례 발의 건수도 1.73건으로 전국 평균 2.87건을 한참 밑돕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운데 첫선으로 꼽히는 조례 발의에서 강원도의회가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혀 대표 발의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1년 동안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원도 기초의회는 더 심각합니다. 강릉시의회는 전체 의원 1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이 대표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발의 의원 비율 52%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2위였습니다. 양고군 의회도 전체 7명 중 3명이 지금까지 대표 조례 발의가 없어 전국에서 공동 4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발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례가 몇 건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정말 조례를 만들려고 막 뺏기고 뭐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막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하지만 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 문제입니다. 경실련은 조례 실적뿐 아니라 의회 출석 현황과 발언 횟수 등을 포함한 의원 평가 자료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요즘 자연산 송이가 1등급 기준 킬로그램당 100만 원을 훌쩍 넘다 보니 산간마을에선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의 한 마을에서 이장이 송이를 딸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주민들에게만 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산 송이 산지로 유명한 양양군의 한 구규림. 구규림의 경우 구규림 관리소가 각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 송이를 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산간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 가운데 10여 명은 버섯을 딸 수 없습니다. 이장이 구규림 관리소에 임산물 채취허가 증명서인 채취원증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취원증 없이 송이와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2년 전 바뀐 마을 이장이 자신과 친한 사람들만 버섯을 딸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1년 중 수입이 여기서 절반 이상이 나거든요. 그리고 한 달 따갖고 1년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는. 임산물 채취원증을 발급받으려면 구규림 보호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장과 친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런 실적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몇월 며칠 날 보호활동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이런 연락을 해줬는데 그런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이장은 그저 산림보호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칙대로 권한을 못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이것만 찾으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는 게 있는. 결국 마을 주민들이 채취원증을 만들어달라고 구규림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유림 관리소 역시 원론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협약 당시 명단에 없으며 산림보호 활동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국유림산물 양효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송이 가격이 킬로그램당 최대 150만 원을 넘나들면서 송이 채취권을 두고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마을 주민 10여 명이 이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27만 6천 대에 달하고 귀성길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28일에는 28만 5천 대, 29일에는 32만 9천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보다 도내 고속도로 교통량이 3% 안팎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14개 구간과 주요 국도 6개 구간에 경찰력을 배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통행량을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균 1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추석 연휴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55건의 화재로 2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 의원은 주로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전기 누전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텔에 머물던 10대 가출 청소년을 찾아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은 아직 도피 중이고 나머지 일당은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부모와의 다툼으로 집을 나온 10대 가출 청소년 김모양은 원주의 한 모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이 연락하자 모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얼마 후 이 남성은 또래 남성 무리와 함께 모텔로 찾아왔고 이 무리는 김양에게 혼자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김양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고 12시간씩 일하며 원주 내 무인텔 등에서 하루 평균 4-5명의 성매수자를 만났습니다. 김양은 얼마 가지 않아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숨든 찾아낼 거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김양은 일을 하면서 병도 얻었습니다. 지난 5월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4개월간의 추적 끝에 일당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4명 중 3명을 검거해서 구속 송치하였고요. 1명은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강요 행위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양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10대 청소년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5년 동안 98억 6,100만 원의 농작물 피해를 봐 전국에서 피해액이 가장 컸습니다. 어 의원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 행위와 허가 제한 조건 위반, 비어업인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불법 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합동 단속 계획과 연계해 추진되며 저인망 조업 금지 구역과 대문어 600g 이하와 대구 35cm 미만 포획 금지, 대게 금어기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 국화축제가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춘천시 산홍동 도립화목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 만송이를 화목원에 전시합니다. 특히 10월 7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오후 9시 30분까지 야간 개장합니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국화차 시음과 한지 작품, 핀 버튼 만들기와 같은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오카리나 연주, 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푸드트럭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택시 운행 가능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춘천에서 도내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차종과 사업자에 따라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였던 택시 기본 차량이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각각 2년 늘어나 아직 차량이 끝나지 않은 춘천 지역 1,580여 대의 택시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택시의 경우 평균 운행 거리가 짧고 지역 도로의 포장률도 높은 상황이라며 택시의 차량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2024년 저온유통체계 구축 공모에서 도내 3곳이 선정돼 모두 1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의 북강릉농협, 고성의 토성농협, 평창의 봉평청정농원 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돼 저온 저장고와 저온 선별장 등을 지원받습니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생산과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와 과수류에 대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저온 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축제인 MBC 강변가요제 뉴챌린지가 지난 주말 평창 종합운동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올해 강변가요제는 1,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입한 12팀의 뮤지션들의 경연을 통해 대상에는 그룹 n분의 1을 비롯해 남궁현, 억스, 롱아일랜드 등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2팀의 창작곡은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잠재력 있는 싱어송라이터 발굴을 위해 2021년 원주에서 부활한 강변가요제는 올해는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 열렸습니다. 춘천시가 농가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액을 리터당 300원으로 늘렸습니다. 당초 강원도의 지침이 리터당 150원이었지만 춘천시는 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리터당 300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농가에 최대 4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고 농협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국은이 올 연말까지 해안면 일대에 탄소 흡수 정원을 조성합니다.
정원은 해안면 통일관 일원에 4,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고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식재된 테마 정원과 활동 공간, 쉼터와 산책로 등으로 구성됩니다. 양구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국비 8억 원 등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밀단시켜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정선군이 신규 배달앱을 도입합니다. 정선군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내 유일하게 배달앱 먹개비를 도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일단시켜 도입으로 지난달까지 누적 주문 17만여 건에 매출액 42억 7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이용 실적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최근 일주일 동안 산림 내 불법 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는 버섯과 산나물 불법 채취 5건과 불법 벌채 1건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을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만큼 가을철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산림 훼손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주요 명소를 활용한 공공미술 전시, 도시를 깨우는 공공놀이터를 개최합니다. 전시는 공공미터 협동조합 아티스트의 대형 공기조형물 6점을 선보이고 예술소통공간 곳과 춘천시청 광장, 스카이워크, 석사천 재즈페스타 등 12곳에 3차례에 걸쳐 설치됩니다. 춘천문화재단은 전시 기간 동안 SNS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원 지역의 아동급식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군이 올 상반기 아동급식 푸르미 카드 사용처 49곳을 조사한 결과 일반 식당이 전체의 69%인 3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트 8곳과 편의점 4곳, 제과점 3곳 순이었습니다. 철원군은 현재 아동급식 가능 업체가 많지 않다며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합니다. 인제 미시령 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44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4명 이하의 단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모두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고 선정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폭설, 태풍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며 자율방재단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자율방재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130여 명으로 구성되는 법정단체로 지역 내 사전 예찰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유도, 재난지역 응급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올해의 인제군민 대상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제군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토 봉사 부문의 나영희 씨, 문화예술 부문의 김규중 씨, 체육교육 부문의 이세봄 양을 각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